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김민석, 이선빈, 한수와 김수진 감독님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착석하기 전에 인사드리고 입장하겠습니다. 네, 차렷, 경례, 네, 착석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영화 노이즈 첫 선에 보인 자리인데요. 먼저 김수진 감독님부터 기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이즈 연출한 김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한수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노이즈에서 주희 역할 맡은 한수아라고 합니다. 네, 다음. 네, 안녕하세요. 주영 역을 맡은 이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이즈에서 윤기훈 역을 맡은 김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홍보팀이 갈 예정이고요.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저희가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진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작품은 감독님의 첫 장편 데뷔작이자 또 해외에서도 주목받은 작품인데요. 네, 데뷔작으로 공포 스릴러 장르를 선택하신 이유와 층간소음이라는 소재를 구상하시게 된 계기 부탁드립니다. 네, 공포물이 요즘 극장에서 뭔가를 본다고 할 때 제일 극장에서 볼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장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꼭 도전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 기획이 되게 매력이 있었던 점은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되게 현실적인 공간인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청각 장애가 있어서 좀 그런 귀가 잘 안 들리는 설정이 되게 좀 매혹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그 점을 활용해서 소리라는 것을 활용해서 좀 더 현실 기반의 어떤 좀 스릴러에서 좀 초자연적인 공포까지 좀 더 접목을 시켜서 아우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런 매력을 좀 느끼면서 작업을 시작했었습니다. 네. 네, 배우님들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층간소음은 누구나 경험할 만한 소재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빈 배우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일단 대본이 주는 힘이 컸었는데 주제가 층간소음이라는 주제가 저는 제일 일단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소재이자 주제인 것 같았고, 저조차도 저 플러스 또 누군가는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층간소음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주제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제일 공감됐었던 그런 점들이 제일 좀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층간소음이라는 주제에 또 뭔가 되게 대비되는 느낌의 저는 또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장치가 돼서 어떻게 좀 더 표현이 가능할까 이런 점들이 굉장히 또 도전해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였고, 그 제목 그대로 노이즈 그리고 또 층간소음 이 제목과 주제 자체가 굉장히 공포 장르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공포심을 느끼는 그런 부분 중에 청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이 모이면 엄청나게 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김민석 배우님. 예, 우선 저는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부터 우선 선미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에 인한 사고 발생도 많고 또 그런 부분에 뉴스나 이런 것들에서 보면 늘 문제가 되는 요즘 시대적인 현상에 되게 공감이 됐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보면서 굉장히 탄탄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우선 이 자매의 서사가 너무 진하고 이 이야기가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예, 우선 뭐 제가 맡은 역도 역이지만 저희 여배우들 이 자매들의 서사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 소리에 대한 제가 공포 영화를 보면서 늘 제일 무서웠던 게 눈도 눈이지만 귀를 많이 막아요. 아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극대화돼서 관객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한수아 배우님. 저는 공포 영화를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나오면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시나리오를 읽었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겠다 내가 하면 해서 열심히 오디션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하면 바로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중요한 포인트인 만큼 음향 연출에도 공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음향 연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지점은 무엇이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제목이 노이즈인 만큼 소리를 표현을 잘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또 공을 많이 들인 영화고요. 정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인 공포에서 좀 초자연적인 공포까지 좀 아우르려는 이런 영화다 보니까 그 소리들의 어떤 좀 밸런스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좀 더 현실적인 소리들이 이제 기저에 깔려 있고 이제 그 뒤로 갈수록 좀 더 이제 초자연적이고 좀 알 수 없는 소리들을 좀 배치하는 그런 식의 어떤 사운드 디자인이 되도록 신경을 썼고 그리고 또 하나 신경을 썼던 부분은 공포 영화라고 하면 이제 뭐 흔히들 얘기하는 점프 스케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꽝 한 번씩 놀래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리가 없을 때 공포를 좀 되게 많이 활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어떤 설정과도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니까 더 잘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예, 좀 소리가 없는 지점에서의 공포를 좀 더 활용을 하려고 했고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선빈, 한수아 씨는 노이즈가 첫 번째 공포 스릴러 장르 도전인데요. 이 공포 스릴러 장르 도전하신 소감도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좀 더 얘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이선빈 씨. 전 굉장히 공포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많이 보고 뭐 웹툰, 영화, 애니메이션 정말 공포 장르라고 하면은 굉장히 요즘에 유튜브 컨텐츠 채널도 굉장히 많이 보고 하는 사람인지라 오히려 반반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장르다 보니까 내가 참여해도 될까 과연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공포 장르를 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공존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노이즈라는 작품을 만났고 촬영하면서 느꼈던 점을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러 가지 장르를 도전하고 해봤지만 공포라는 장르가 공포 영화라는 장르가 또 그런 공포 컨텐츠들이 굉장히 정말 더 어렵고 디테일하고 진짜 힘들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이게 화면으로는 편집과 음향과 많은 것들이 이제 가미가 되고 시너지가 나게끔 그런 씬들이 채워지지만 그 씬들을 채우기 위해서 연기해야 되는 어떠한 순간에는 또 아무것도 장치 없이 혼자 그 연기를 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정확히 디테일해야 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뭐 1초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그 타이밍의 굉장한 중요성을 알게 됐고 또 뭐 예를 들면 몇 초 후에 이 음악이 깔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장치가 나올 것이고 이런 인물들이 나올 것이고 또 어느 지점에는 뭐 다시 없어질 수도 아니면은 어떤 캐릭터가 놀래킬 수도 있는 그런 점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계산적으로도 또 연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 반전을 전 어떤 매력을 느꼈냐면 누구보다 장르 안에서 이 작품 안에서는 그 누구보다 주인공이 제일 앞에 올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일 크게 놀라야 하고 제일 모르고 있어야 되는 캐릭터를 연기해야 하는데 사실은 연기해야 되는 배우로서는 모든 걸 제일 잘 알고 정확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제일 많이 알아야 하는 사람이면서 제일 몰라야 하는 사람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 게 공포 장르를 임해야 되는 기본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 게 정말 어려웠는데 오늘 딱 보고 감독님께서 편집을 정말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채워주신 것 같아서 네, 아무래도 장치가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내가 놀람의 표현 정도가 잘 표현이 됐을까 이런 것들도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제가 걱정했고 또 어렵게 임한 작품일수록 좀 두려움도 많았는데 네, 많이 해소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제가 느낀 것처럼 이런 점들을 같이 느껴주셨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제 소감이에요. 네. 다음 한수아 배우님. 저는 선민 언니가 처음에 말씀하신 거랑 너무 정반대로 공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걸 할 수가 있으려나 촬영을 하고 숙소는 또 혼자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주에서 혼자 자는 게 괜찮으려나 좀 그건 혹시 방해되실까 봐 그게 좀 걱정이라면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공포를 너무 무서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무서워할지를 조금 더 잘 알았던 것 같기도 해서 그 포인트를 아이디어를 내는 재미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 김민석 배우님께 질문할 예정인데요. 네, 기훈 캐릭터는 처음에는 아파트에 살지 않는 외부인이었지만 점점 사건에 휘말리는 인물이라 감정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연기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지점은 없었을까요? 저는 이번 작품이 의외로 저한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우선 처음으로 작품을 하면서 엄청 도드라지지 않기 위해서 연기를 했던 작품이었고요. 왜 그러시죠? 그래서 저는 이 자매의 이야기를 좀 따라가면서 그리고 이 작품에서 제가 방금 보고 왔는데 뭐 제가 나올 때는 그래도 제가 어떻게 찍었는 줄 아니까 저는 안 무섭더라고요. 제가 나올 때는. 그래서 반은 눈을 가리고 봤는데 조금 더 기훈이가 나왔을 때는 조금 더 편하게 관객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최대한 뭐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좀 윤활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매운 음식이 있다면 좀 부드러운 좀 반찬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감독님과 맞춰서 잘 했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자님께서 질문이 준비되신 것 같은데요. 네,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 중앙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우선 이제 첫 장편 영화로 이제 개봉을 앞두게 되신 소감 궁금하고, 첫 장편임에도 이제 CCS 등 이제 해외 좀 유수 영화제에 초청됐을 뿐만 아니라 117개국 선판매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감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선빈 배우님을 캐스팅하신 이유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선빈 배우님은 이제 아까 공포 매니아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또 이제 욕심나는 혹시 수식어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한수아 배우님이랑 두 분 자매 호흡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장편 맞습니다. 처음 장편 연출을 하고 이제 개봉을 하게 됐는데 그 제가
영화들 이제 개봉 전에 그 기자간담회 하면은 영상들 막 보는 취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화면이 이쪽만 봤었는데 제가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그 기자님들을 이런 광경을 제가 보는 게 너무 꿈만 같고요. 진짜 너무 예. 예, 기쁩니다. 진짜 말로 형언할 수 없고 그리고 개봉까지 가는 것도 요즘은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네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 울어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 공포 영화라는 장르를 만들었을 때 그 공포 스릴러 장르에서 좀 최고의 권위를 좀 인정받는 시체스 영화제도 있고 또 여러 이 장르 영화제들이 있는데 초청된 게 너무 영광스럽고요. 정말 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어느 정도 그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가 좀 그래도 조금 이제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또 기분이 좋았고 신기했던 거는 해외 이제 시체스 영화제도 갔다 왔고 이제 해외 반응들을 이렇게 좀 볼 때 층간소음 아파트 층간소음이라고 하면은 좀 되게 한국에서 좀 되게 그 특징적인 어떤 주거 형태랑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뭐 스페인이나 어떤 다른 독일이나 여러 나라에서 이 층간소음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되게 재밌어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좀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구나 뭐 이런 그 각국의 반응을 보는 것도 되게 좀 흥미롭고 재밌고 좋았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선빈 배우님 캐스팅한 이유도 같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만나 뵀을 때 그 공포 장르랑 이런 어떤 공포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이 영화를 진행을 할 때 한수아 배우님도 그렇지만 공포 영화를 못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스태프분들도 이제 한 분씩 있으시고 그래서 그랬는데 되게 좋아하시고 막 저한테 막 유튜버 추천도 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럴 정도로 되게 되게 애정이 넘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시나리오에 대한 해석이 너무 좀 탁월하셔가지고 이런저런 첫 만남에서 질문을 주셨을 때부터 진짜 같이 안 하면 이상할 정도로 되게 이해도도 높게 이제 높으시고 이 장르에 대한 애정을 많이 보여주셔서 꼭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선빈 배우님. 네. 지금 감독님이 대답해 주시는 동안 제가 어떤 수식어를 붙으면 좋을까를 계속 생각해 봤는데요. 수식어. 그냥 수식어가 되게 제가 뭔가 이렇게 스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기자님들은 보셨으니까 제가 얘기할 수는 있지만 스포되지 않는 선에서 수식어 뭐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뭔가 층간소음 퇴치녀 이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너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의미를 담았냐면요. 층간소음하면 노이즈가 생각났으면 좋겠고 노이즈하면 또 제가 또 이런 이 안에서의 스토리가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서 이 홍보해주시는 저희 노이즈 팀원분들께서 그 마케팅용으로 층간소음 퇴치하는 그런 좀 뭐 이렇게 그 글귀와 제가 이 영화 안에서 나오는 공포에 떠는 그런 모습들을 합성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좀 밈처럼 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뭐 무서운 장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이 주제와 맞게 층간소음에 대한 주제가 나왔을 때 밈으로 저희 노이즈 영화가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장면들이. 퇴치제, 층간소음 퇴치제. 네, 좋네요. 그리고 저는 층간소음 퇴치녀고. 네, 이런 생각을 해봤고, 수아와의 그 호흡을, 물어봐 주셔서. 근데 저는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보고 딱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수아에 대한 고마움이었어요. 저는 초반에
수아의 그 연기력과 마스크 비주얼의 그런 그 모든 분위기나 공기가 저희 이 노이즈의 첫 시작을 제대로 긴장도를 올려준 것 같고 몰입도를 수아의 그 몇 분 처음에 초반 시작의 몇 분으로 정말 이 정체성과 모든 게 무드가 다 사로잡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굉장한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촬영하면서의 호흡은 제가 굉장히 여동생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해요, 여동생들이. 여동료들이 너무 귀하고 동생들이 너무 귀한 저한테 너무 귀해서 너무 예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히려 아무래도 영화를 찍다 보면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사실 있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씬을 순서대로 찍을 수는 또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디테일을 잡아가는데 100점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상황에서 항상 수아가 몰입도를 너무너무 높여주니까 너무 고마웠고 동생인데도 제가 저런 눈빛이나 저한테 나오지 않는 그런 느낌들을 수아 보면서 오히려 배울 수도 있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막 같이 막 오래 많은 씬들을 찍은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강렬한 친구고 앞으로가 너무너무 기대되는 동생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케미들이 이 안에서도 짧지만 같이 언니 동생 사이로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 마지막들이 이제 만났을 때를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표현을? 네. 그런 점들이 저는 굉장히 증폭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언니의 칭찬 이렇게 길게 들었으니까요. 동생의 언니 칭찬도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한테 그 선빈 언니는 약간 너무 연예인이었어서 처음에는 약간 좀 떨리고 과연 내가 이선빈 선배님과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엄청 떨렸는데 만나보니까 선빈 언니가 너무 편하게 잘해주시고 막 짱구 노래 부르시고 너무 편하게 잘해주셨고 그리고 연기할 때도 이렇게 막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떨고 대본 이렇게 해야 되나 세수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도 언니 눈을 딱 봤을 때 그게 확 몰입이 되는 게 있어서 너무 제가 되려 너무 감사하고 감독님한테도 제가 혼자 하는 씬이 있었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언니랑 같이 하니까 확 더 몰입되고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이런 언니가 실제로도 제 친언니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중앙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동아 이승미 기자고요. 네, 그 주연 배우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공포영화 찍을 때 좀 섬뜩한 경험을 하거나 귀신을 보면 영화가 잘 된다는 그 속설이 있는데 혹시 그렇게 섬뜩한 경험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선빈 배우님 영화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았는데 특히 김민석 배우님이랑 그 육탄전 하실 때 사실 남자 배우와 그렇게 육탄전 하는 연기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어떻게 소화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촬영장에서 좀 많이 무서운 것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우선 실제로 그 어떤 아파트의 지하로 가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찍었던 것도 좀 공포스러웠고 그 거의 실제 쓰레기 반이랑 이제 미술팀의 그 만들어 놓은 쓰레기 더미에서 둘이 있었는데 와 이렇게까지 어디를 전 세트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선빈 씨랑 저랑 거기를 헤집고 다니면서 촬영도 하기도 하고 좀 실제 정화조에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찍었던 것도 엄청 섬뜩했었는데 이런 미술 소품과 그 뭐 사람 소품 이런 것들이 너무 실제 같아가지고 저도 아까 수아 씨가 말한 대로 좀 숙소에서 조금 잠을
잘 못 잤어요. 수면 유도제를 많이 먹었는데 계속 그 광경이 생각나가지고 진짜 많이 무서웠고 저는 선빈 씨랑 육탄전 할 때 재밌었는데 선빈 씨는 육탄전 할 때 어땠어요? 저는 사실 저도 같이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공포 장르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장소나 이런 데에 대한 그런 찍으면서 촬영하면서의 공포감은 사실 잘 못 느꼈는데 그 카메라 앵글이 멀어질수록 무서웠어요. 장소가 주는 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앵글이 가까울 때는 저희가 같이 이렇게 있고 바로 앞에 사람 있고 스텝 있고 감독님 계시고 하니까 그런 무서움이 없었는데 앵글이 멀어질수록 자꾸 진짜 어둡고 이러니까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제가 또 하필 공포 장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상상이 자꾸 되는 거예요. 혼자 공포스러운 장면들이 자꾸 상상되고 이럴 때는 조금 무서웠고 그리고 또 이제 민석 선배와의 그런 육탄전과 이런 거 힘든 거를 같이 해오면서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배려심이 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전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면은 다 지치고 힘들고 정말 추운 겨울이었어요. 정말 추운 날에 많이 찍었는데 진짜 에너지가 떨어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현장 분위기를 정말 가볍고 좋게 잘 만들어줬고 오빠가 있었을 때 좀 유일하게 웃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대기를 하면서든 아니면 정말 힘드시는 준비하면서든 굉장히 저는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 또 이제 몸도 워낙에 액션도 잘 하고 몸을 잘 쓰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육탄전을 하고 뭐 할 때 전혀 그러니까 막 더 뭐 선배 때문에 힘들고 더 아프고 막 이런 답답함이나 이런 거는 전혀 한순간도 없었고 오히려 정말 재밌게 같이 준비해서 합을 맞추니까 너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한수아 배우님도 공포나 스릴러적 경험이 있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럴까봐 너무 애진작부터 좀 겁을 먹고 있었는데 숙소 가면 바로 졸려서 자고 또 깨워서 또 일어나서 촬영하고 하니까 막상 저는 촬영하면서는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다행입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계십니다. 저 조이뉴스 24 박진영 기자입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그 한수아 배우님은 공포 영화 이번 처음이시고 잘 못 보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시고 나서 좀 공포 영화를 못 보는 분들에게 좀 팁을 주신다면 이래도 볼 수 있다 이런 팁을 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정말 좀 스포일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 초자연적인 부분이 좀 가미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랑 좀 결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설명이 좀 해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팁을 드린다면 그 화면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다 가리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가리면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보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을 벌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살짝 그 구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렇게 어쨌든 이쪽으로는 안 올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 대충 지금 나왔구나 이렇게 확 놀라지도 않고 약간 이렇게 살짝 그리고 살짝 여기를 보면서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조금 덜 무섭습니다. 정말 꿀팁입니다. 이거는. 다음은 감독님이 스포일러가 안 되는 수준에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 영화 아마 결말 보시면 뭐 많이 열려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대사들도 뭐 분명히 짚어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편집으로도 좀 짚어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주인공인 주영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였고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서의 주영이 좀 많이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변화가 있는 주영의 모습이. 그래서 뭐
되게 처음에는 뭐 그 주영이 주희에게 받아들여야지 뭐 이런 대사를 하는데 영화의 마지막에서는 자신이 좀 뭔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좀 이건 뭐 좀 조금 더 곁의 얘기긴 한데 좀 가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아까 그 좀 영화 만들면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겪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실 배우분들은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2번 있었는데 막 대단한 건 아니고요. 시나리오를 이제 밤에 쓰고 있는데 새벽 한 3시쯤, 2시쯤 됐는데 제 뒤편에 이제 뒤쪽에 이제 그 화장실이 있는데 텅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혼자 살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샴푸가 이제 이런 선반에서 떨어져 있었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구조인 게 이런데 그냥 이렇게 샴푸가 서 있는 건데 그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짜입니다. 진짜고 그리고 한 번은 그게 되게 무서웠었고 그리고 한 번은 촬영을 하면서 한수아 배우 나오는 씬이었는데 네 되게 장르적인 씬이었어요. 그 되게 장르적인 영화 보셨을 때 되게 장르적인 공포 장르적인 씬이었는데 되게 급박하게 돌아갔었는데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뭐 와이어도 쓰고 막 뭐 쓰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계속 제 귀에 쿵쿵쿵쿵 하면서 저 편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너무 사실 좀 화가 나가지고 세트에서 누가 이제 뭐 망치질을 하는 그런 소리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첫 번째 테이크에서 아 이거 지금 무슨 소리냐 NG가 나고 두 번째 이렇게 가는데 또 계속 그 소리가 들어와서 연기는 너무 좋은데 또 NG가 나왔고 그러니까 NG라고 좀 생각을 했고 아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주변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리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촬영 중인 세트에는 거기에서 세트를 뭔가 이미 세트는 다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뭐 망치질을 하거나 이럴 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 2개가 확실히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네. 네, 다음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 중앙에 왼쪽 편에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안수연 기자입니다. 저 김민석 배우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번 노이즈에 가장 좀 차별점이 있다면 공포물로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의 차별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리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간 그런 영화고요. 저도 아까 수아 씨가 얘기했던 팁을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빈 씨가 안 들릴 때 저도 한 번씩 막아봤거든요. 뗐다 뺐다 하니까 너무 무서워. 진짜로. 그런 팁이 있고 또 저희의 차별점은 감독님이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가족 간의 사랑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쪽 파트에는 같이 촬영 안 했어서 몰랐는데 오늘 영화를 보고 나니까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이 층간 소음이 왜 일어나냐에 대해서도 엄청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많은 생각이 드는데 우선 한 번도 이 층간 소음이라는 것에 대해 다루지 않았던 근데 그 시기에 나와서 너무 다행이라고 우리가 첫 번째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이미 그것만으로도 차별점이 있는데 또 이제 우리 주인공 선빈 씨의 또 그 청각에 대한 그런 문제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관객들로 하여금 굉장히 흥미진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중앙에 계십니다. 네, SR타임즈 심우진 기자입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감독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호러여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이 누가 범인인지 찾아 나가는 그런 추리하는 맛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리 설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신 부분 이게 너무 드러나면은 초반에 드러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 범인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경찰의 역할이 좀 너무 너프된 그러니까 약화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너무 조금 좀 그런 느낌.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연출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극장을 찾는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이 위기론이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극장에서 꼭 보시고 재밌게 느끼시려면 좀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재미있는 극장으로 관객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연출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 두신 부분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우분들께는 이제 이게 보면 액션 연기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액션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셨고 또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 스릴러 장르이기도 하지만 사실 미스테리의 장르적인 성격도 있는 영화이고요. 제일 크게는 전반부에서 중반부, 그 다음에 후반부 이렇게 갈 때 그 초반부는 많이들 보신 어떤 류경수라는 배우가 되게 많이 그 이끌어가지고 그 경찰 역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선을 좀 지키려고는 했었어요. 이제 뭐 마지막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초자연적인 부분이 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주역만이 보거나 주역만이 들은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설득이 되는지는 이제 또 보시는 개개인의 관객분들의 이제 판단이겠지만 공포 영화라는 장르 특성상 주인공이 이제 굉장히 홀로 고립이 되어야 하고 그런 지점들에 사실은 더 우선을 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말도 안 되는 쪽까지는 좀 갈 수 없으니까 좀 최소한의 그 선을 지키면서 좀 그 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초자연적인 주역만의 뭔가가 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선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래도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 제일 큰 뭐 도파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 영화를 만들 때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해서 왜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될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찍었거든요. 시기도 이제 2021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저도 많이 고민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극장에서의 영화에 대해서 저는 화면은 당연하게 고민을 하면서 화면적으로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그 사운드의 디자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정말 극장에서밖에 못 느끼는 그런 어떤 그 사운드에 그리고 집에서 혼자 보면서 이제 긴장을 할 때랑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막 그 기백 명이 있는 상영관에서 하나같이 이제 숨죽이고 이 영화에서 되게 조용한 장면이 나올 때 다 같이 이제 숨죽이고 보는 그런 어떤 것들도 좀 연출을 하려고 했고 좀 사운드에 더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극장에서 좀 사운드를 많이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들 답변하시기 전에 그 감독님 추리 설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서 다소의 스포일러가 있는 지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기사 송고와 영상 송고 시에 이 부분은 제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배우님 답변하겠는데 김민석 배우님부터 액션시 소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션 준비. 네. 이게 사실 엄청난 합이 있는 그런 씬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려웠던 건 이제 렌즈를 끼고 이제 뭐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로 뭐 잡으러 다니고 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고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 안 다치게 찍지만 그걸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저희 현장은 제가 갈 때마다 너무 주영 연기를 했던 선빈 씨가 너무 힘들어했던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라도 빨리 이 촬영을 빨리 끝나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최대한 오차 없이 실수 없이 빨리 완성도 있게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했을 때 느낌은 어떤 것일까? 야, 어렵다. 제가 그냥 바로 토스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액션씬을 뭐 준비하거나 이런 점에 있어서 진짜 기자님들 너무 잘 부탁드려요. 저희 진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진짜. 죄송해요, 저희가 많이 부족해요. 근데 제가 일단 질문에 답변을 해드린다고 하면 액션씬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망자와 이제 피해자 쪽으로 조금 많이 치우치는 액션이었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자꾸 다른 작품에서는 제가 이제 뭐 좀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입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도망자나 그 전에 보여줬던 액션들과는 다른 정말 한 여성으로서 이렇게 압력을 가해졌을 때 그런 좀 연약함. 근데 그 사이에서 뚫고 나오는 이제 동생을 찾기 위한 사람이지만 초인적인 힘을 얻어서 그래도 남성과 이제 붙어 싸울 때 그런 힘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표현했으면 됐던 거라 저는 오롯이 좀 선배한테 기댔던 것 같아요. 그런 액션씬을 찍거나 할 때 합을 최대한 이제 제가 뭐 사실 더 욕심 부릴 수 있는 그런 씬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맞춰서 같이 합을 좀 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너무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배를 너무 잘해주시니까 제가 특별히 어렵거나 뭘 더 준비해야 됐거나 할 게 없었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스포일러를 저희가 대방출하면서 어느덧 시간이 다 되어 버렸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에 계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일보 이민경 기자라고 합니다. 저 감독님과 세 분 배우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이 이 영화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우분들도 각자 캐릭터가 담당하고 있는 메시지와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외적인 게 있고 내적인 게 있는데요. 외적으로는 장르적으로 되게 준비를 많이 했고 장르적으로 충분히 좀 극장에서 만끽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전달이 되면 좋겠고 이거는 그냥 정말 제 생각이죠.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는 저는 가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도 제 나이를 계속 먹어가면서 이제 어떤 여러 이제 인연들이 뭐 떨어지기도 하고 뭉쳐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좀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좀 가족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게 좀 전달이 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영화의 결말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이선빈 배우님부터 답변할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주영은 그런 인간의 표본상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트라우마 그리고 또 어떠한 본인이 되게 본인 안에 존재감이 큰 무언가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까지 변할 수 있는지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여러 가지이고 이 감정들이 그런 폭발적인 뭔가 트라우마가 될 만한 사건들이나 시너지를 주는 그런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이 정도의 사람이 이 정도까지 가는지 그런
폭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을 담아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찍으면서 사실 그렇게까지는 느끼지 못했지만 그 조금씩 쌓아가면서 주영이가 변해가는, 더 피폐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분장의 힘이나 여러 가지의 힘으로 좀 사실 노력을 해본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에 담기니까 그런 점들이 모여서 인간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이런 뭐 부딪히는 장면들도 있고 이러면서 상처를 받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피폐해지는지 이런 디테일한 감정선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영이의 모습은 그렇게 비춰질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민석 배우와 한수아 배우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기훈이를 연기하면서요. 이제 지나간 것들, 상처 입은 사람들, 주변에 지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자.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마음속 안에 있는 이기심 잠깐 접어두고 조금 먼저 손 내밀어 주고 같이 좀 해결해 줄 수는 없더라도 같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거를 오늘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수아 배우님. 저는 주희 캐릭터를 제가 연기할 땐 몰랐는데 오늘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나니까 오히려 주영의 시선으로 주희를 본 것 같아요. 뭔가 주영에게도 그렇고 관객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주희라는 캐릭터는 뭔가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잠깐 소홀하거나 잠깐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그게 주영에게는 가족이었던 것 같고 보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포토타임 전에 이제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밖에 날씨는 되게 굿다고 들었었는데 이렇게 자리 와주시고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노이즈 이제 여름이고 되게 더워지는데 이럴 때 딱 보기 좋은, 극장에서 보기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좀 긴장하고 또 때로는 오싹하고 또 때로는 놀래기도 하면서 좀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수아 배우님. 저는 이런 시사회가 처음인데요. 기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그리고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너무 기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참 공포라는 장르가, 공포 영화라는 장르가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장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 그 주제가 다르게 느껴질 수도, 또 때로는 재미의 요소로 느껴질 수도 있고 정말 다채롭잖아요. 근데 요즘 영화계도 많이 어렵고 많은 분들이 극장에도 잘 안 오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은데 저희 노이즈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정말 개봉된 거에도 너무너무 경사스럽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께 영화가 나올 수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고 또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석 배우님. 예, 우선 이렇게 먼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서 하는 건 처음이라서 이렇게 안 떠는 척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저기 아내가 많이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오늘 엄청 긴장하면서 이렇게 언론 배급 시사에 이거를 했는데 우선 이 영화가 요즘 이렇게 개봉하는 거에 있어서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기자님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또 같이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고 저희 노이즈 소문 많이 내주시고 좋은 기사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뭐 오늘 내일 모레 내년 뭐 10년까지도 여기 오신 기자분들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